자,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볼 텐데, 오목과 볼록을 한자어로 말하면 오목은 요가 되고 볼록을 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빠 차 타고 가면서 그럼 요철이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 안 쓰죠. 유식한 표현 안 쓰죠. 길이 왜 딴식이야 뭐 이런 표현만 쓸 텐데, 한자어로 요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에 철은 한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 한자고. 외우기 쉽죠. 요는 요 밑에 요 있잖아. 요 모음. 네. 모음 하면 비슷하잖아. 기억하기 쉽죠. 여기 요 이렇게 붙여주면 요 되잖아. 진짜로 한자가 이렇게 생겼나 의구심을 가질 텐데 폰으로 네이버 검색해 보든가. 요 한자. 요철 치면 나오죠. 해서 오목볼록이 요철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고요. 곡선에서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극점 공부할 때는 뭘 배웠냐면, 이렇게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큰 부분 하면 여기는 극대가 되고, 주변에서 제일 작은 부분 하면 얘가 극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극점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정의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끝점에서는 끝에서 이런 부분, 여기 끝에서는 별 이야기, 여기는 극점이 없다라고 왼쪽이 없으니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정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변에서 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얘는 극대가 될 수가 있고요. 불연속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극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극점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주변에서 볼 때는 제일 낮죠. 그래서 이 점은 극소가 된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오지는 않을 테고, 우리는 극점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제일 이 근처에서 제일 얘가 높아, 근처에서 제일 낮아 라고. 그래서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에서는 극대, 근처에서 제일 높아, 그 근처에서 제일 낮아, 이런 형태를 했는데, 이제는 생긴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오목볼록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그 오목볼록이 되는 구간 내에서는 이미 두 점을 잡아서 그 선분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선분이어도 아래쪽으로만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형태는 아래로 볼록하다. 위에서 볼 때는 오목하죠. 위로는 오목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 헷갈리도록 볼록 방향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생기면 위로 볼록하다,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 그래프를 떠올릴 때 좀 편할 테니까. 자, 아래로 볼록하다는 어떤 점을 잡아도,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항상 그래프가 곡선이 아래쪽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경우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래프가 위에 생기고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위에 생긴 이런 구간을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모든 곡선이 하나의 형태만 띄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3차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저번에 변곡점이라는 걸 잠시 보았는데, 이 점 정도가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요철이 바뀌는 것을 변곡점이라 하거든요. 요철이 바뀐다를 여기로 보면 오목볼록이 바뀌는 경우죠.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는 어떤 점 두 개를 잡아도 항상 즉 이 두 선분을 연결하는 선 위에 곡선이 생기는데, 여기 점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아래쪽에만 곡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로 볼록, 한자어로 치면 철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요 부분이 될 테고요. 그래서 요 철이 바뀌게 되는 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곡점 이전에 이 부분은 동등한, 여기서는 극점이죠. 이제 극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점 PQ에서 두 점 PQ를 연결했을 때 곡선 부분이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곡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 볼록이다, 곡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고, 2'이 0보다 크면 2'이 0보다 작으면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f'x가 있다 칩시다. f'x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fx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f2'x는 한 번 더 미분을 할 테니까 얘는 뭐가 될까? f'x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f'x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구간 내에서 f'x가 증가하면,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f'x가 증가하면 f2'은 양수겠죠. 프라임과 2' 개념을 잠시 접어두고요. 어떤 함수에 대한 기울기인데 그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이걸 원위치에서 생각하면 fx가 증가하면 f'은 양수예요 라고, 이거는 안 헷갈리잖아. 네. 그런데 한 단계 더 미분한 거 2'에 대한 정의를 보려 그러니까 프라임이 증가하면 2'이 양수다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맞나요? 그렇다면 f'이 증가하면 2'이 양수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럼 여기 기울기는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커 보입니까? 2 정도라고 보면 여기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는 0이 되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은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얘랑 반대 개념일 거 아니야. fx의 기울기가 f'이 감소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는 직접 숫자를 대충 찾아보니까, 그럼 얘는 f'x가 감소하죠. f'x는 fx의 기울기고요. 프라임이 감소하니까 2'의 부호는 뭐가 되겠다? 감소하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니까 2'이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2가 되었다가 3이 되었다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기울기 또는 기울기의 의미는 f'x랑 같잖아.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네. f'x가 증가하네. 그렇다면 얘에 대한 미분 도함수인 2'x는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뭐 이걸 암기한다라는 개념, 암기는 반드시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이 0보다 크면 2'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2'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라는 형태로 확실히 이해가 되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그 많이 보던 형태죠. 미적일 할 때 이 그래프 설명 한 2번 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 부분은 많이 볼록하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점에서는 FA가 되고 이 점에서는 FB가 되는데, 여기 FB가 되는데요, 중간점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존재하죠. 네. 중간점 AB에 대한 중점의 함수값은 여기 존재합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같고요. 중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뭐 이렇게 아예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그림은 좀 삐리해 보이지만 얘랑 지금 길이가 같게 만든 거잖아.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같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함수값의 중점은 요 둘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의 중점에 대한 y 값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함수값의 중간값이죠. 평균 또는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의 중간값과
중점의 함수값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는 함수값이 위에 있습니다. 중점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다면 얘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위로 볼록하다인데 이건 그려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 부분은 A가 되고 이 부분은 B가 될 테고 중점 이 정도 되겠죠? 2분의 A 더하기 B 중점의 함수값은 여기입니다. F 2분의 A 더하기 B 얘랑 그 다음에 함수값의 중점은 어떻게 찾느냐면 얘 둘을 연결해서 중점이랑 삼각형을 반을 딱 잘랐을 때 이 부분 요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겠다? 함수값의 FB랑 FA에 대해서 여기에는 FA 이 부분은 FB 그 다음 이 부분은 함수값의 중점이니까 2분의 FA 더하기 FB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적어보면 큰 거를 왼쪽에 적어볼게요. 얘는 FA 더하기 FB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의 함수값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중점의 함수값이 크다면 무엇보다? 함수값의 중점보다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 암기하지 말고 그려보면 충분히 이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적 2를 배우기 전에 미적 1에서 이 그림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 2'을 그때는 안 배우기 때문입니다. 2' 이제는 우리는 2'으로 직접적으로 구할 텐데 미적 1에서 나왔던 이 개념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미적 1에서는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을 얘를 가지고 대신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형태로 질문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2'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적 1에서 속도 가속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y 할까요? y는 f 시간에 따른 거 fx x가 시간이라고 우리끼리 생각을 합시다. 시간에서의 위치다. 얘가 위치다. 그러면 y'은 f'x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얘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속도라고 표현을 했죠. 민기 정신 차리고 오자마자 뭐 동태돼갖고 눈에 레이저 쏘고 있네. 그 다음에 y의 2'은 우리는 2'이나 f2'x라는 정의를 미적 1에서는 안 배웠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미적 2에서 처음 적습니다만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부분을 v를 미분한다 라는 형태로 정의를 배웠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된다라고. 속도를 미분하니까 가속도고 v를 미분하니까 결국은 f2'인 거였잖아. 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이야기처럼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입니다.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위치의 기울기가 속도고 속도의 기울기는 가속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속도가 플러스라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지는 경우겠죠. 예. 맞나요? 당연한 거잖아. 차에 가속 페달 밟으면 차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일정 속도 시속 100으로 계속 똑같이 달린다 그러면 속도는 100이지만 속도는 100이고 위치는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잠시 시간 t로 잠시 적어 볼까요? t가 있는데 위치가 y, 약간 x 합시다. x가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상태일까? y는 위치인데요. x는 시간이고 가만히 움직이잖아.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위치가 점점 똑같지. 얘는 어떤 상황? 가는 가긴 가죠. 앞으로 네. 어떻게 가고 있을까?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위치의 기울기가 속도라 했는데 속도가 일정하잖아. 네. 모든 미분값의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붕 엄청 빨리 갈수록 이거는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죠. 자, y로 표현했죠. 이 세 가지 그래프를 v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y에서 v는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 상수 미분하면 뭡니까? 0이죠. 여기 0에 달라붙겠네.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인 1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되겠죠. 얘를 x제곱처럼 생각해 볼까요? x제곱 미분하게 되면 2x면 뭐 한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까? 자,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정지되어 있으니까 속도는 0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속도가 일정하게 달려가고 있죠. 앞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 근데 기울기가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v는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나타납니다.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은요,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증가하죠.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요 기울기잖아.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계속 함수값이 증가하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가속도 그림은 당연히 0일 거고요. 여기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의 변화가 없죠. 속도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잖아. 가속도는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미분하면 상수가 남겠네. 가속도가 일정하다 보다 가속도가 있다라는 거.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속도를 계속 빠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속도는 증가하는 거고, 속도가 증가하면 점점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에 대한 걸 미적일에서 복습 삼아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y2' 또는 가속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는 속력을 점점 빠르게 만들어 주잖아. 맞습니까? 증가하는데 가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증가하겠죠. 맞나요? 증가하는 친구를.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곡선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움직임이 있다 칩시다. x가 진행할 때 y는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곡선을 한 번에 다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 그리면서 여기 위로 볼로 아래 볼로 그래프를 잘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를 적을 거냐 그러면 이 네 가지 그래프가 fx의 부분들입니다. f'x랑 f의 2'x에 대해서 순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증가하죠. 여기 족까지니까 증가하잖아. 그러면 f'x는 플러스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죠. 맞습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울기는 3, 2, 1, 0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2'은 프라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프라임의 기울기는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2' 부호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민기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봐도 알까 말까. 여기 속도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0에서 1 됐다, 2 됐다, 3 됐다 증가하죠. 그럼 가속도는 위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를 더 키우고 있는 거잖아. 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체 움직임에 좀 빗대어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위로 공을 던졌어. 하늘로 공이 던져서 증가하는데 공이 점차 어떻게 올라감이 더뎌지고 있죠. 여러분이 실제로 하늘로 공을 던지면 공은 올라가다 떨어질 거 아니야. 왜 떨어집니까? 중력 가속도죠. 지구가 공을 당기고 있잖아. 아래로.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세게 던져도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속도를 줄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일정한 힘으로 빠바밤 하고 쌓아 올렸는데 이리 꺾이는 이유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죠. 증가하는 게 방해를 받고 있잖아. 왜냐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위쪽으로 중력 가속도, 위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지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를 한글적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증가는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죠. 맞나요? 방해를 하니까 중력 가속도는 증가되는 데 대해서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증가하는데 더 심하게 증가하죠. 증가하는 친구를 더 도와주고 있잖아. 같은 방향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도 감소하고요. 여기도 감소하는데 둘은 감소의 방향이 다르죠. 얘는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얘는 감소하는 친구를 어떻게 밑으로 더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 아래쪽 방향으로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기울기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차 마이너스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하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당기는 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감소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있죠. 뭐가? 가속도가. 위로 잡아당기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방해를 해서 위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속도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공을 아래로 던졌는데 이렇게 휜다. 그것을 위로 중력 가속도란 표현 쓰면 안 되겠네요.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소리고. 증가하는데 심하게 증가하네? 위로 잡아당긴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아래로 감소하는데 아래로 심하게 잡아당기는 거고, 위로 증가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죠. 반대로. 이해되겠습니까? 진짜 이해됐나요? 그러면 간단한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뭐 2' 2분 그런 건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아래 볼록인 건 어디까지일까 보면 대충 한 이 정도가 여기서 보니까 아래 볼록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부분부터는 여기서 5까지 가는 동안은 위로 볼록인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아래 볼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방금 여러분이 보았던 아래 볼록일 땐 2'이 뭐겠다? 아래 보일 때 증가.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2'이 뭐다라고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극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기는 극점입니다. 여기도 극점이고, 노란색으로 점친되는 극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f'x랑 f2'x를 부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감소하죠. 맞나요? 앞에는 부호 바로바로 적을게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 증가하니까 플러스고, 증가하니까 플러스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 증가하니까 플러스죠. 2' 볼까요? 감소하는 걸 도와주나요? 방해를 하나요? 방이 방해를 하죠. 도와주면 더 빨리 감소하겠지. 얘는 방해를 하죠. 어디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위로. 그래서 2'은 플러스가 되고, 얘는 증가하는데 도와주나요? 방해를 하나요? 도와줘. 도와주니까 위로 플러스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증가하는데 방해를 하나요? 도와주나요? 방이요. 방해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심하게 빨리 떨어지죠. 도와줘.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감소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하는데 심하게 증가하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2'의 부호를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가 우리가 보는 형태는 위로 볼록이랑 아래 볼록 두 종류가 있습니다. fx에서 감소 증가는 이 부분을 나누어 봐야 될 텐데, 그거 나누지 말고 네. 이렇게 되려면 어디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밑으로.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2'은 뭐가 될 것 같아? 음수겠죠. 얘는 어디서 잡아당기고 있을까? 위로 잡아당기죠. 그렇다면 가속도 2'x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부호 갖고 암기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부호적 판단은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3차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3차 중에서 요철이 바뀌는 부분은 어디냐면, 자, 그림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아래 위로 볼록하죠. 네. 여기서부터까지는 아래 볼록하잖아.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바로 암기 그런 개념 말고, 주황색은 위로 잡아당길까 아래로 잡아당길까? 붕, 아래로. 아래로 잡아당기죠. 그럼 얘는 2'이 뭐가 되겠다? 음수. 음수가 되겠다. 파란색은 위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양수. 그럼 얘는 2'이 양수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제는 알 수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것은 지금 이야기에는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야기가 아니죠. 생긴 거 이야기잖아. 위로 볼록한 형태, 아래 볼록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지,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볼록 오목, 오목 볼록, 요철은 생긴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철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 2'이 음수가 되다가 양수로 바뀌어야지만 변곡점인 거잖아. 그렇다면 2'은, 이 상황에서 2'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음수가 양수로 바뀐다는데 당연히 0이어야만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2'이 0이 되는 것을 변곡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이 여러분 극점 생각해 볼까요? y는 x 3승 생각해 볼까? y는 x 3승에서 이 x가 0일 때 이 점은 극점일까 아닐까? 아니죠. y는 x 3승에서 미분해 보면 y 프라임은 3x 제곱이고 3x 제곱이 0 되는 지점, x 0 대입하면 0 되잖아. 네. 극점인가? 생긴 꼬라지로 볼 때 아니죠. 왜 아닐까? 프라임이 0인데 왜 극점이 아닙니까? 높고 나가지고. 극점의 정의가 뭐죠? 부가 안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이죠. 네.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하죠. 2'의 부호가 0에서 좌우에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해버리니까 아, 얘는 극점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끊어지고 그거는 그냥 그 한 발짝 이전의 개념 문제고, 그래서 극점에서는 프라임이 0이 되어도 부호가 안 바뀌면 극점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변곡점도 0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철이 바뀐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여기서는 2'이 음수인데 이 부분은 2'이 양수니까 0이면서 and 뭐가 돼야 되겠다? 2'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변곡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이 위로 잡아당기는 2' 양수 부분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2' 음수로 바뀌었죠. 여기는 2'이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2'이 무조건 0 된다고 해서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y는 x 4승, y'은 4x의 3승. 얘는 극점은 되죠. 왜? 0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 0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니까 부호 반대고요. 감소하고 증가하잖아. 맞나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볼 때 요철이 오목볼록이 바뀔까? 안 바뀌죠. 위로 계속 잡아당기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2'은 12의 x의 제곱이고 얘는 0일 때는 0이지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러면 이 점은 x4승에서 이 점은 변곡점은 아닙니다. 극점은 될 수 있지만. 이해되겠습니까? 안 될 건 없죠.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 부등식 부분은 암기하지 말고요. 암기해도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변곡점 저 뒤에 것까지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 기울기 표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오목볼록을 판정한다. 함수 fx 2'이 0보다 크면 2'의 한글 이름을 우리는 f'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죠. f'의 기울기. 기울기가 증가한다. f'이 증가한다. 그것은 2'이 양수다와 같은 말이다. 기울기가 증가한다. 기울기가 점차 커지니까 얘는 2'이 양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금 보았듯이 증가하지만 더 심하게 증가하죠. 위로 잡아당기는 형태죠. 얘는 증가하지만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얘는 2'이 음수다. 아래로 잡아당기네, 위로 잡아당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로 2'이 양수다. 위로 잡아당기게 되면 우리 머리에는 그래프가 이게 떠올라서 아래 볼록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2'이 음수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이런 그래프니까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에서 잡아당기니까 위로 볼록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변곡점을 보면 변곡점 정의, 어떤 점에서 좌우에서요 아래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반대 경우 위로 볼록이 아래 볼록으로 변한다. 생긴 형태가 달라진다 라는 것은 가속도가 달라지죠. 위로 당기다 아래로 당긴다. 그런 부분, 요철이 바뀔 때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 변곡점이 되려 그러면 f2'이 0이 되면서 뭐가 되겠다?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2'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변곡점이면 어떻게 되겠다? 2'이 0이어야 하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변곡점은 뭐다? 2'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 우리 그 미적 1에서 변곡점에서 접선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3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은 변곡점에서 접선밖에 없었죠. 맞습니까? 다른 3차 함수 여기에서 접선 끄면요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잖아. 교점이 한 개인 접선을 끌려면 변곡점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도 활용할 때 몇 번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판정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2'이 0이면서 부호가 바뀌게 되면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 자, 대표형 보겠습니다. 오목볼록을 조사해라 라고 했지 극점 찾으세요 라는 말은 없죠. 그렇다면 일단 미분을 해보면 하는 김에 4로 묶어보면요, 4x로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9. 이 수분에는 뭐 안되는 것 같네요. 정수로는 안되는 것 같죠. 실수해도 안되네요. y2'은 얘를 미분하게 되니까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 더하기 36.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봅시다. 12로 묶어보면 잠깐 내가 부호모 잘못 적은 게 있나? 36 마이너스 24. 여기를 잘못 적은 아니 맞나요? 24 맞는데? 만디요. 맞는데 36x 12x 제곱 24. 24x가 있어. 아니, 이분이 24. 12가 아니라 24. 아 여기도 잘못 적었겠네. 아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 다음에 23이 여기가 48이 되겠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3. 자, 2'을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1이랑 3에서 근을 가지고 부호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부호 바뀌니까 얘는 얘도 변곡점이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2'이 양수일 때는 어떤 그래프일까? 위로 잡아당기면 1의 왼쪽 부분은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걸로 표현을 해봅시다.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2'의 양수예요. 위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은 그래프는 fx는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 거잖아. 2'이 음수가 되는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한글로 표현하면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해되겠습니까? 그거고 변곡점은 부호가 바뀌는 x1이랑 3이구나. 이해됐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예습을 한 번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에요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의 2가 10이다 라는 힌트인 거고, 1,1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f의 1은 1이라는 소리고, 에서 변곡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2'을 f2'에다가 1 대입하면 0이 되겠다. 이런 세 가지 힌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요거부터 해볼까요? f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미분 한번 한 건 이거겠죠. 미분 해볼까요? f'의 x는 4a의 x의 3승 3b의 x의 제곱 c,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f'의 2는 8 32a, 그 다음에 4 3 12의 b, c는 10이다.
한 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2 프라임 x는 12a의 x의 제곱 6b의 x 여기에다 1 대입하면 f2 프라임의 1은 12a 더하기 6b는 0이다.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좀 귀찮지만 연립하면 ABC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책에 풀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미정계수를 결정한다.